7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되게 어수선합니다. 비트코인도 시뻘겋고 이더리움이 참 지금 ETF가 상황이 괜찮은데 더 빨갛게 지금 얼굴이 질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특히 흐름이 아쉬운 게 갑자기 훅 하고 빠져가지고 일단은 2차 박스권의 지지라인인 65,000달러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돌파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상황.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68,000달러 갔다가 지금 65,000달러 밑으로 빠졌다가 이 좁은 박스권에서 굉장히 흐름 자체가 어수선한 모습을 지금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하필 이때 마운트 곡스 이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또 기본 정서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정이 됐었고 예고가 됐었던 이슈가 한 번은 지나갈 거라는 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운트 곡스 이체 이후에 실제로 거래소에서 터지는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상당히 겁을 먹고 쫄아 있는 상황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솔라나나 XRP가 파란 모습인데 솔라나가 지금 힘이 조금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이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네트워크가 조금 뜨끈뜨끈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XRP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무럭무럭 쑥쑥 키워지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시뻘겋게 질려 있는데도 IC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XRP가 나름의 어떤 반등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함께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이게 또 67,000달러 올라서나 이런 기대감을 딱 안겨주다가 이게 지금 24시간 상황이거든요. 안겨주다가 그러다 갑자기 그냥 훅 하고 또 빠지니까 여러모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61,800달러 부근이에요. 그래서 65,000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면 7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 다시 말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이전 사이클 고점인 69,000달러를 깨부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로 더 빠지게 되고 그런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진다라면 6만 달러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양보를 하다가 가장 많이 양보를 한 게 6만 달러 구간이죠. 일단 6만 달러 밑으로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에는 1차 박스권 위 2차 박스권의 지지라인인 6만 5천 달러에 대한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일시적으로 깨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68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조금 애매한 모습인데 55%대 중반으로 살짝 고개를 쳐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변동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자라면 의도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마운트 곡스 이슈를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 스탬프로 이번에 또 물량이 넘어갔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젯밤에 또 한번 꼬라박았잖아요. 크라켄에 이어서 비트 스탬프. 그러면서 비트 스탬프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마운트 곡스 자산을 수령을 했다. 이제 채권자들에게 채권 상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채권 상환을 위한 보완 작업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가 가능한데 이체가 완료가 되면 별도 공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자체적으로도 공지를 때렸죠. 이제 지금 현재 17,000명 이상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상환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17,000명 이상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완료한 건데 등록 계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 채권 상환 대행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합의 이런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안전한 상황이 담보가 됐을 때 미상환 채권자들에 대한 신속한 상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으로 거래소로 지금 이체를 마무리를 했는데 여전히 마운트 곡스 지갑에는 비트코인 8만 개 이상 53만 달러 규모가 여전히 보유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정도는 이미
거래소를 통해서 반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물량들이 지금 채권 상환을 받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시장에 던지진 않고 있는 모습인데도, 그런 모습이 데이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시장에는 던져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운트 곡스도 이제 그런 게 신경이 쓰이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OTC 마켓, 장외거래소 이용해라, 시장에 현물 가격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식의 권고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약발이 시장에는 조금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 주기영 아저씨는 이런 얘기 합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하락은 마운트 곡스 매도세 때문이 아니라 이 투심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크라켄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과 유출입 흐름 지금 정상적이고 우려했던 대규모 매도는 일어나지 않았다. 해당 물량의 10%가 즉시 매도된다라고 해도 비트코인 수요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100%가 즉시 시장에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덤핑이 아니라면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가 즉시 일시적인 덤핑 양상으로 시장에 던져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24시간 시간대가 아시아 시간대, 미국 시간대 이 사이클이 한번 돌았어요. 크라켄으로 입금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켄의 경우에 지금 정상적인 거래량, 유출입 흐름 이런 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채권을 상환받은 홀더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시장에 던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아무래도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쫄 필요가 없는데 시장이 조금 오버해서 쫄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조금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글래스노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 창업자 2명이서 쓰는 계정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 펀더멘털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격 전망은 긍정적이다. 6월에 독일 정부의 매도 그리고 마운트 곡스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지만 펀더멘털 인덱스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네트워크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격과 펀더멘털 인덱스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세가 조금 요동치는 것 같아도 사실 조금 한 발 멀리서 바라보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시겔이 굉장히 전폭적인 전망을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면 2050년에 비트코인이 29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꽤나 굉장히 장기적인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교환 수단이자 준비 자산으로 채택이 된다라면 이런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잠재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2050년까지 세계 국제무역의 10%, 중앙은행 자산의 2.5%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홀딩했던 사람들이 너무 부럽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아니면 마운트 곡스 이슈처럼 어쩌다 보니까 10년 동안 홀딩했던 결과를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은 바라봐야지 그 정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최소한 뭐 2034년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야지 뭔가 대단하게 부럽다라는 정도의 그런 시세를 통한 차익 내지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2050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우리 중에 일부는 2050년에 이 세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긴 시간인데 그만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과 포지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 준비자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어제 별도 영상으로 이 준비자산, 스트래티직 리저브에 대해서 따로 짚어봤었고, 준비 통화, 리저브 커런시와의 어떤 이 혼동된 개념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그게 얼마나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이슈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매튜 시겔이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홀더이면서 굉장히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죠. 이번에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를 했는데 연준이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사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던 상황인데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이게 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 이 초기 과도기적인 단계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지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가 이 관계자들 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미스의 계획은 유동적이면서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세부 내용은 공개된 것은 없지만 연준이 금과 외화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공동 발의 서명까지 받아낸 상태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폭적인 거고 행정부 자체가 크립토 친화적인 스탠스의 행정부가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라면 센시아 루미스의 이런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 충분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뻔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크게 큰 변화가 야기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올해 말 이후 상황이 되면 정말 전폭적인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으로 변화될 가능성,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 부여가 강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전략 비축 자산으로 연준이 매입을 한다? 이거는 달러의 안정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라면 대박일 수 있는 거고, 2050년 정도 상황이 된다라면 비트코인 개당 290만 달러,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다음 세대부터는 비트코인이 꽤나 전폭적인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미 지금 MZ 세대들만 하더라도 금에 투자할래, 비트코인에 투자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꽤 전폭적인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해시덱스는 크립토 인덱스 ETF에 대한 증권 신고서 S1을 SEC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SEC 승인을 받으면 다른 자산을 추가로 ETF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트가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알트에 대한 단독 ETF도 시간은 걸릴 수 있더라도 결국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해시덱스가 담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폴리곤, 유니스와 폴카닷. 흥미롭죠. 만약에 이게 진짜로 SEC 승인을 받고 이번에
ETF에 들어간다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면 이 개별 종목들은 단독 현물 ETF로 출시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솔라나는 뭐 지금 바네크가 승인 신청을 냈고, 리플 가능성 충분하고 소송 리스크만 사라지면 카르다노, 체인링크,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발란체, 폴리곤, 폴카닷 요 정도는 시간이 조금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단독 현물 ETF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싶거든요. 해시덱스가 되게 잘 봤어요. 잘 지금 선정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은 내가 관심이 없는 종목이 있더라도 한 번씩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체인링크, 아발란체 굉장히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종목이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커스터디 사업에 지금 집중을 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가 조금 더 본격화됐을 때 관심도, 주목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다 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리플, XRP를 또 짚어봐야 되는데, XRP가 흐름이 괜찮죠. 어쨌든 0.6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7월 초만 하더라도 0.4달러에 자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하면 이때는 지금 0.4달러 밑으로 깨지기도 했었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SEC의 7월 25일 비공개 미팅, 과연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핸들링이 될 것인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26일 새벽 3시쯤이 될 거예요. 시작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뭔가가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다뤄지는 안건을 보면 뭔가 이거 리플 아니면 바이낸스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법적 분쟁 해결 논의, 합의에 도달하거나 판결을 받는 과정. 이거 뭘까? 얘네 지금 왜 또 갑자기 원래 7월 18일 날 열려고 했던 걸로 갑자기 당일날 캔슬하더니 또 이렇게 비공개 미팅을 여는 걸까? 이런 기대감과 궁금증을 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가 7월 26일 하루 뒤죠. 이 법원에서 이 전문가 증언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이 통지서 제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상대방의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법원에 알릴 수 있는 최종 기한, 소송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여기서 뽑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어쩌면 7월 25일 SEC의 미팅이 이 전문가 증언 배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한 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합의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갔고, 합의보다는 전문가 증언 배제와 관련된 SEC 내부 논의 내지는 리플 관계자까지 불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합의와 관련해서 전폭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법원에다가 양측이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법원이 판단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입장문을 제출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사실 너무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 우악스럽게 펼쳐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남은 최대 이벤트 두 가지, 7월 25일 SEC 비공개 미팅, 7월 26일 전문가 증언 제외에 대한 통지서 제출 마감 기한. 그래서 어떤 입장들이 또 제출이 될 것인가, 어떤 내용들이 추가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리플 소송의 향배를 비롯해서 XRP 시세의 어떤 방향성까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에서는 지금 변경 사항 없이 XRP에 대한 목표는 동일하다. 웨이브 3를 통해서 1.88달러 이후에 5.85달러까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고 5.85달러까지 확장 가능하다. 지금 현재 월간 저항선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일단 뚫어냈는데 0.6달러 위에서만 잘 마감을 해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은 1달러 가고 이렇게까지만 딱 갔다가 가주면은 되게 예쁜 그림인데, 근데 이게 지금 월간 차트여가지고 요번 사이클 전체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로 놓고 봤을 때 5.85달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처그루가 되게 재밌는 내용을 밝혔었잖아요. 리플 XRP에 대한 호재가 겹치면 1달러 가능하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또 다른 알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타자는 XRP든 솔라나든 이 4분기에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하다. XRP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고래들의 토큰 장악력, 기술적인 일일 퍼포먼스, SEC와의 소송 종결, 이런 세 가지 촉매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짚어봤지만 고래들 지금 엄청 빡세게 XRP 매집하고 있고, 차트적으로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3month 차트 우리가 다 잘 정리를 해봤었는데 패턴 자체가 엄청 예쁘다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남은 게 SEC와의 소송 종결, 요 이슈 하나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7월에 의미 있는 두 가지 이벤트가 바로 목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XRP가 0.4달러 초반에서 0.6달러 초반까지 급반등을 해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XRP 홀더분들은 잘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